네, 오늘 아침 북한 매체도 지난 주말 있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예정된 2차 북미 회담을 계기로 반드시 큰 진전이 이룩될 것이다. 또 매우 생산적이고 훌륭한 대화를 했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방북 일정이 예상보다 좀 빠른 시간 안에 종료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정이 없던 김 위원장과의 오찬이 진행돼서 미국 이 관리들도 굉장히 놀랐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공개된 사진만 봐도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까들이 많은 이야기했지만 좋은 양서의 좋은 앞날을 기약해 볼 수 있는 물론 조심스럽지만 기약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Yeah, so we had a great visit this morning. Thank you for hosting. President Trump sends his regards, and we had a very successful morning. So thank you, and I'm looking forward to our time together here at lunch as well. 네, 만족감을 드러낸 김 위원장처럼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싱가포르 합의에서 진전이 이루어졌다. 김 위원장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교적 행위에서 만남 자체는 만남 횟수를 두고 그냥 그 진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이번에 보면 만난 두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오가 나오고 비건과 누가 나왔냐면 김여정이 나왔다고 국무부에서 적시를 해서 썼습니다. 예. 오찬 때는 이제 김영철도 같이 나오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 북한 쪽에서는 이 북한 핵을 다루는 실무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카운터파트로만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북한 쪽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이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미국 쪽에서는 또 비건과 같이 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쪽의 요구 나중에 다시 말해서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관한 조치에 관한 요구 이 두 가지를 서로 주고받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더 진전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그렇군요.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가진 직후에 서울을 또 방문했는데요. 서울에서는 청와대로 향해서 문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그때 모습 준비했습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님의 방북과 앞으로 곧 있을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It's great to be here. It was important that I come straight away from my visit today. And I know too, I don't have much to add. I will certainly tell you in private about our conversation. But we had a good, productive conversation. 네, 폼페이오 장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도 자세한 내용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과 둘만 있을 때 맞습니다. 자세히 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발언만 봤을 때는 뭐 진전, 생산적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좀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방북이 취소됐다가 다시금 재개됐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 봐서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요. 보면 7일 날 3차 방북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생산적이고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몇 분 되지 않아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북한의 성명이 발표했죠. 강도 같은 제재만 요구했다라고 했던 것이 그때도 같은 말 했습니다. 국무장관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생산적이라는 말에 크게 지금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또 하나가 제가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런 말합니다. 왜 북한에서 끝나자면 곧바로 여기 왔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매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비핵화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역할이 뭐라고는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지만 국무부에서 성명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했는 것 중에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 같고요. 미국 입장이라는 건 눈이 박히는 것처럼 제재에 관해서 더 강구한 입장을 보여달라는 쪽에 비중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군요. 자, 핵 폐기 또는 뭐 핵 신고 또 미국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뭐 종전선언 이렇게 논의 외에 플러스 알파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요 북한의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 요구 지금 현재로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아침에 여러 언론들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보고 왔는데요. 아무리 제가 떠들어보고 미국의 언론과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봐도 거기에 가서 그렇게 제가 추측할 만한 단서가 보이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재는 사실은요. 계속된다. 네, 제재는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진전된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해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찰단을 초청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초청했다라는 것 한 가지거든요. 그거를 두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건 아직까지 제가 공개적인 정보로 봤을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추후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실무 수준에서의 협상을 하기로 지시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했다 그러거든요. 아마도 구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북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앞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폼페이오와 함께 방북한 미국 관리 같은 경우에 방북 성과가 지난번보다 좋았으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될 것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그거죠. 일단 지금 미국의 입장은 미북 정상회담 가기 전에 차곡차곡 다져서 실무적으로 조율이 마치면은 정상회담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건을 통해서 실무 회담을 갖고 거기에서 북한의 의지와 프로그램과 보다 구체화될 경우에 그것을 들고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미국이 뭐 대북 제재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비건 대표의 카운터 파트너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요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 제재를 완화시키려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의 방문도 염두해 두고 뭐 협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는 북한하고 비슷한 처지지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완시키는데 동조의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그렇게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한 가지 보게 되면은요, 10월 4일 날 조선중앙통신에서 최선희 중국 방문을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10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 들어가겠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틀 이후에 이제 최선희 부상은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러시아로 가게 되죠. 시점이 조금 애매합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보면 중국 가서도 일행을 만난 것도 조금 정확하지 않고 또 이번에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에서 지금 중국의 외교 차관하고 러시아 외교 차관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그렇게 봤을 경우에 최선희 부상이 중국과 러시아에 간 것이 공교롭게도 일정이 비건이 평양 방문 가고 이렇게 좀 피해서 갖는 느낌이 있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회담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도 일부 언론에서 뭐 피했다 이게 그럼 뭐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정황으로 볼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으로 향하기 전에 기자들과 브리핑을 할 때도 물어봤습니다. 최선희가 지금 중국으로 가서 러시아로 간다는데 지금 그걸 비건하고는 안 만나는 거냐? 그러니까 돌아올 걸? 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잘 모르는 그렇게 이야기한 걸 봤을 경우에 좀 급작스럽게 최선희는 옮긴 것 같고 비건이 가게 되면 당연히 최선희를 만날 거라는 생각을 미국은 했을 것 같은데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 레벨에서의 협상을 지시했다라고 이야기한 거로 보면 아마 미국 쪽에서 요구를 좀 한 것 같고요. 예. 비핵화 하려고 그러면 기술적인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해서 이런 실무회담이 지금부터 추진될 예정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네, 미국 2차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곧 실무 협상단이 꾸려져서 시기와 장소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고대한다 이렇게 밝힌 만큼 양측의 만남이 중간선거 전에 11월 6일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가급적이라고 한국말로는 표현했지만 가능하면 빨리라고 이제 ASAP 그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빨리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 절차가 다 완성되면 굳이 연기할 필요는 없지만 차곡차곡 절차가 끝나면, 협의가 끝나면 하겠다라고 저는 들리는 부분이어서요. 그렇게 막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는 느낌을 저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미국은 지난번 1차 미국 정상회담 때 조금 불편하게 끌려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좀 실무 단계에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로서는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오전 중국을 방문해서 그렇죠. 왕이 외교부장하고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순방기에 오르면서 비행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핵화가 잘 이뤄지면 중국도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도 참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중국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인 것 같아요. 네, 저 앵커리지 이제 일본을 출발할 때 공항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맥락에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희가 중국 가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중간에 나오는 것이 중국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그러면서 그 말을 보면은 휴전 협정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입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이 당연히 그게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아마 만나게 될 건데 그 카드를 줄 테니 제재 그까지 가는데 그 시간 동안은 제재를 동참해라라고 설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이나 지금 평양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죠. 수전 썬튼이나 유엔사 부사령관, 현재 유엔사 부사령관, 캐나다 중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비관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6월에 유엔 군 부사령관으로 왔습니다. 그 웨인 에어라는 분인데요. 캐나다 사람이다. 원래 그 미군 공군 중장이 했던 자리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캐나다 맞습니다. 중장이 했거든요. 했는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한 것이 이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 미군에 대한 이 존재 근거가 굉장히 위태롭게 된다. 그리고 위험한 비탈길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잔 썬튼 같은 사람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였죠. 동아태 차관보는 일본과 한국 이쪽을 다 다루고 있는 국무부 그 핵심인 멤버였는데요. 북한이 이거 국제사회를 분열시키는데 마스터다, 달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대단히 좀 주의해서 협상이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너무 이 앞서가고 낙관적으로 봐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